으악, 안 돼. 내 고추장. 1953년 서울 신당동.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찢어 놓았습니다. 끓고 있는 냄비에 귀하디귀한 고추장 항아리가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내 장사.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던 시절. 그 비싼 고추장을 다 쏟았으니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장사는 망했구나. 자식들 굶기게 생겼구나. 망했어. 떨리는 손으로 버리기 아까워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은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그 실수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0년 동안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그 전설의 떡볶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 앞 떡볶이 한 접시에 얼마였나요? 50원? 100원? 가격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실수 하나가 대박을 쳤습니다. 시장통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빨간 떡볶이 주세요. 저도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간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전설의 주인공 바로 마봉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박 뒤에는 피눈물 나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는 서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귀한 간장 떡볶이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새신랑이었던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마봉님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발 사람만 돌아오세요.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1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마봉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의 왼팔이 잘려나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꼴이 이러네. 미안해. 병신이 되어서 돌아왔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봉님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울지 마요. 당신 팔이 없으면 내 팔 쓰면 되잖아. 우리 뭐라도 해봅시다. 여보. 하지만 내가 이 꼴로 뭘 하겠어. 내가 중국집에서 설거지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요. 짜장면. 우리 그거 한번 팔아봅시다.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1953년 봄. 신당동 시장 구석에 초라한 천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가진 거라곤 테이블 3세, 의자 6개. 이게 전설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짜장면 드세요. 싸고 맛있는 짜장면 있어요. 마봉님은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봐도 고작 서너 명. 한 그릇에 50원. 하루 벌어봐야 200원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이 10원 하던 시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사가 안 됐어요. 괜찮아. 내일은 잘 될 거야. 하지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중국집이 5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근데 짜장면은 중국집 가서 먹지 왜 포장마차에서 먹어요? 마봉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봉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굶어 죽겠어.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날 단골 손님 하나가 툭 던진 한마디. 아줌마, 떡볶이 같은 거 없어요? 네? 떡볶이요? 응. 떡볶이. 싸고 배부르잖아요. 마봉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떡볶이. 사실 마봉님은 떡볶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양반집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었죠. 검은색 간장 떡볶이. 하지만 그건 양반들 음식이었습니다. 그래. 떡볶이를 만들어보자. 간장 말고. 더 싸게. 다음날 새벽 마봉님은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싼 가래떡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 뼘씩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간장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검은 국물이 졸아들었습니다. 완성. 맛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네. 하지만 마복님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래. 특별한 게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1시. 포장마차에는 손님 딱 3명이 있었습니다. 마복님은 좁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나는 짜장 소스, 하나는 간장 떡볶이. 바로 그때 아줌마, 물 좀요. 손님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마복님이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팔꿈치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고추장 항아리. 아뿔싸. 항아리가 기울었습니다. 와르르르륵. 냄비 안으로 고추장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빨갛게 번진 국물. 으악. 안 돼. 내 고추장. 마복님의 비명이 시장통을 찢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내 장사.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던 시절. 그 비싼 고추장을 다 쏟았으니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장사는 망했구나. 자식들 굶기게 생겼구나.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고추장이 떡볶이에 다 쏟았어요. 그럼 버려야겠네. 마복님은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버리려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운데. 재료비가 얼마인데.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세상에.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이 확 돌면서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이거 한번 먹어봐요. 남편도 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뭐야? 맛있지요? 대박이지요?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그날 저녁 손님들에게 내놨습니다. 새로운 떡볶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왜 빨개요? 이거 뭐 들어갔어요? 고추장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그치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먹어봐요. 빨간 떡볶이예요. 다른 손님도 먹어봤습니다. 와, 대박. 저도 하나 더 주세요. 그날 떡볶이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제 그 빨간 떡볶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 주세요. 아니, 2 주세요.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명, 5명, 10명, 20명. 저도 떡볶이요. 저도요. 빨리요. 마복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냄비가 2개로 모자랐습니다. 3개, 4개, 5개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아줌마, 언제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손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복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갔습니다. 마복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으휴, 춥겠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요? 1,000원. 1,000원요? 평소의 5배였습니다. 마복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됐어. 다음 날도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당동에 빨간 떡볶이 있다던데. 어디? 시장 안쪽. 포장마차. 가보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봉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만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신당동 빨간 떡볶이 인기 폭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떡볶이를 만들게 됐습니까? 마봉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고추장을 쏟았어요. 네? 실수요? 네. 간장 떡볶이 만들다가 고추장 항아리가 냄비에 빠졌어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실수가 대박을 낸 거네요. 그런 셈이죠.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왔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도 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한 중년 여자가 말했습니다. 장사하고 싶어서요. 남편이 전쟁 나가서 혼자 애들 키워야 하는데. 마봉님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여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함께 잘 살아야죠. 전쟁통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봉님은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고추장 비율, 간장 양, 설탕 양, 끓이는 시간, 불 조절 방법 모두 다 알려줬습니다. 고추장은 이만큼, 간장은 이만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불에서 천천히 졸여야 해요.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빨간 떡볶이가 생겼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1955년 학교 앞마다 떡볶이 가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줄을 섰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저도요. 한 그릇에 10원. 싸고 맛있었습니다.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마봉님의 가게도 커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이제는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원조 마봉님 떡볶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섰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2개요. 네, 잠시만요. 마봉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50살, 60살. 하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만들어야 맛이 나요. 손맛이 다르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마봉님 할머니는 7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떡볶이도 먹으러 왔지만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떡볶이 맛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 줄게. 2010년. 할머니는 80을 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셔야죠.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손님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떡볶이가 좋아. 이거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해.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끓일 때 할머니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2011년 여름.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떡볶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쉬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만들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가게를 닫았습니다. 60년 만에 2011년 11월 마봉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살. 평생을 떡볶이와 함께 산 인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떡볶이 가게 사장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밥 먹고 살았어요. 레시피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오늘의 떡볶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당동에 가면 원조 마봉님 떡볶이 간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없지만 가게는 남아 있습니다. 딸이 이어받아 운영합니다.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섭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먹는 떡볶이. 빨간 국물 매콤한 맛. 그건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어느 봄날, 가난한 여인 하나가 고추장을 쏟은 순간, 대한민국 국민 간식이 탄생했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떡볶이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에 떡볶이 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이 맛을 만든 할머니를, 그리고 레시피를 공짜로 나눠준 그 마음을.